자, 330쪽 볼게요. 330쪽 개념품 4번을 보시면 대문자 F랑 소문자 F가 같이 막 들어가 있죠? 부정적분하고 그냥 원래 본 함수하고 둘 다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 이런 거는 양변 미분해서 푸시면 바로 풀리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개념품 4번. 네, 양변을 미분을 하는 순간 스몰 f가 이렇게 지워지고 하면서 저절로 풀려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 없죠? 되죠? 스몰 f 구해지죠? 그치? 아, f 프라임이 구해지는구나, 그쵸? 스몰 f 프라임이 구해질 거야. x로 나누고 하면서, 그죠? 됐어요? f 프라임이 스몰 f 프라임이 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알았으니까 적분해서 f0이 2라는 사실용으로 적분 상수가 구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됐나?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여기 페이지 다 마찬가지하고 마지막에 615번도 그렇게 부정적분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 양변을 미분해서 풀면 돼요. 615번도 양변 미분하면 바로 풀립니다. 넘어가려고. 넘어갈게. 여기서 혼자 풀면 될 것 같아. 331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너희 혼자 풀면 되는데 하나만 해볼까? 618번 정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618번 풀어보세요. 두 번째 조건에 f' g'이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함수를 가조건을 미분하고 시작하면 되겠다. 가조건 미분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f'이나 g' 아무데나 넣어주면 되죠. g'x는 f'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가?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게 f'x를 저기다 집어넣어요. 자,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G'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 그러면 6x 제곱 빼기 4 빼기 2G'x 더하기 xG'x가 나오고요. 14x 빼기 8 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x 빼기로 묶으시고 G'x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넘겨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4x 빼기 4인가? 빼기 4 여기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일단은 마이너스 2로 묶어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가 잘 됐지?
여기 있는 x백이랑 x백이 난리시면 돼. 얘들아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게. 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너희 fx는 x제곱 플러스 2x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x를 이렇게 나누면 fx가 구해지잖아. 그쵸? 그치? 그죠? 구해지는데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x가 0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x가 0이 아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이 주어진 식이 만약에 자 방정식이었잖아. 방정식이었으면 x로 나누면 안 돼. 방정식이었을 경우에는 왜냐면 이걸 만족시켜주는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방정식일 때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얘가 방정식이다. 이렇게 할까요? 자 방정식 이거 방정식인 거를 알면은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넘겨서 x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이 방정식을 풀 때는 함부로 x로 나누면 안 돼. 그래서 x로 나눌 수 없다. 나누지 않는다. 왜냐면 x가 0이 이렇게 되면 x가 이거 근이 요거 x는 0 나오고 요거 0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안 되지. 근데 항등식이잖아. 만약에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럼 x값과 관계없이 이게 성립하는 거죠. x값과 관계없이 성립할 때는 나눠도 돼요. 이때는 x로 나눠도 됩니다. 항등식일 때는. 그때는 fx를 x 더하기 2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x가 0이 아닐 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이건 있어요. 항등식인데 f가 연속함수여야 돼요. 단 f가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f가 연속함수라면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연속함수라면. 그러면 이렇게 바로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런 거야.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fx는 x분의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는 x가 0이 아닐 때 이걸 통해서 극한이 구해지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x 더하기 2여서 얘가 극한값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2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x 날라가고 이게 극한값이 인데 얘가 f 0하고 똑같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등식일 때는 나눌 수 있다. 방정식일 때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다시 항등식이면 항등식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일단 x가 0이 아니라고 치고 나누고 그러면 이제 차차 날라가잖아. 그럼 x가 0이 아닌 상태에서 x 더하기거든요. 얘는 0이 아닌 상태에서. 근데 0에서의 극한값이 2인 게 확인이 된다면 2에서의 함수값도 0에서의 함수값도 2일 테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방정식일 때와 항등식일 때 요 주어진 상황에서 fx를 찾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나눠도 된다. 항등식일 때는. 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지금 사실은 말이야. 너네 여기서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G'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 G'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없으면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FG가 무슨 식이라고 써있죠? 분명히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G'도 연속임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되겠지? 선생님 그럼 결국에 나눠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항식이고 그리고 항등식이어서 나눠도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요, 만약에 그냥 함수 F 라고 해놓고는 x 빼기
fx x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 함수 f가 이건데 항등식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이렇게 나왔어. 함수 f. 그러면은 이거 fx를 x 더하기 2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죠.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썼어요. fx는 x 빼기로 나눠서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x가 0이 아니니까 x가 2가 아니니까 나눠도 돼서 이렇게 단 x는 2는 아닌 거예요. x는 2는 아닌 거예요. x가 2가 아닐 때 fx가 이건 거예요. 그럼 f2는 얼마인가요?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f2가 4일지 다른 값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기출을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걸 조금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울게. 자, 일단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취지만 언젠가 또 얘기할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저 문제는 됐죠? G' 구해졌으니까 gx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죠. 마이너스. 자, 넘어갈게요. gx 구한다면 fx 구하시면 됩니다. 332쪽. 332쪽 봐주세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애들이 나왔지?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했다고 믿습니다. 그죠? f'x를 구하려고 시도해라. 즉 fx 더하기 y 하고요. 빼기 fx. 이거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y 이렇게 나눠라. 나눠서 푸는 건데 다만 나눌 때 좀 주의할 게 지금 예를 들어 개념이 6번하고 619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잘라서 나누는 게 유리할 거야. 거기 뒤에 4xy, 2xy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620번 같은 경우랑 621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620번하고 621번은 뒤에 붙어 있는 게 약간 다르게 생겼잖아. 그럼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거기가 이제 fy 620번을 예를 들어볼게요. 620번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에 빼기 3을 왼쪽으로 얘한테 갖다 붙이셔야 돼. 이렇게 빼기 3을 왼쪽에 갖다 붙이시고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 게 옳다 라고 예전에도 얘기했었어. 이 상수 파트를 여기다 붙여서 그래야 얘가 f'0로 해석될 수 있다. y가 0을 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나요? 상수 파트를 좀 붙여서 여기는 y가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 다음 y를 0으로 보내라. 그치? 예전에 했던 거를 기억을 최대한 해서 혹은 앞에 복귀 노트를 참고해서 푸세요. 여기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넘어갈게. 개념킴 7번. 자, 개념킴 7번 요 라인은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케이스 펑션입니다. 네, 일명 케이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케이스 펑션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fx가 있는데, 얘가 f1x, f2x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요, 부정적분 하실 때 적분 상수를 반드시 다르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내가 부정적분을 할 인테그럴 fx dx를 하래요. dx를 하면 당연히 구간별로 따로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따로 되는 게 맞거든요. 따로 되는 거고, 자, 요거 적분한 거를 그냥 라지 f1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여기 적분 상수 붙이셔야 되고, 라지 f2라고 하겠습니다. 적분 상수 붙이셔야 되는 얘를 다르게 놓으셔야 돼요. 적분 상수를 구간별로 다르게 놓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적분 상수는 구간별로, 구간이 2개면 적분 상수 2개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구간이 3개면 적분 상수가 구간별로 3개 들어가야 돼요. 구간별로 다르게 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간별로 반드시 다르게 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 이것만 알면은 여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페이지 다 되게 쉬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컨대 624번을 좀 볼까요? 624번에 있죠? 거기 절대값 x 빼기 1이 있잖아요. 절대값 x 빼기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쓰셔야 되는 거야. 그죠? 식을 나눠서 쓰시고 구간이 두 개니까 적분상수를 각각 다르게 놔야 됩니다. 적분상수만 각각 다르게 놔서 푸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야. 624번 풀어보지 뭐. 시간도 많아. 624번 풀어봐. 624번 풀어보세요.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함수를 적어. 함수를 적으셔야 돼. 구간별로 다르게. 절대값 BC 있으면 적분 못합니다. 절대값이 살아있다. 적분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미분도 못하고 적분도 못합니다. 절대값 해결해야 돼.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인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빼기 1이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fx를 구하실 때 구간별로 다르게 놔라. 적분 상수만 다르게 놓으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얘는 x 더하기 c1 이렇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c2 이렇게 다르게 놓으라. 적분 상수만 다르게 놓으시면 돼요.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무리 처리만 잘해주면 된다. 일단 f0이 0이라 그랬죠? 자, f0이 0이면 당연히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f0이 0이니까 1보다 작은 곳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0이 0이 되려면 c1이 얼마가 돼? 제로야. c1이 0이야. c1이 제로.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을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f1은 여기다 1 넣고, 이건 정확히 하면 좌극한인데 그냥 여기다 넣을게. 1 넣고 여기다 또 1 넣어. 마이너스 1 더하기 C2. C2도 구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fx를 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는 너무 쉽다. 적분 상수만 구간별로 다르게 놓으시면 하면 돼. 자, 그런데 335쪽을 잠깐 보세요. 335쪽을 봐줄래요? 335쪽이에요. 335쪽. 자, 수특 1번인데 수특 1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거든요. x제곱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 여기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적분을 한다 치자. 적분을 했어.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1 마이너스 x 더하기 c2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풀면 틀려요. 왜 안 될까? 생각해봐. 이렇게 놓고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뭔가 문제가 생겨.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못 푼 애들이 있었어요. 기출이거든요. 기출인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게 쉬워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애들이 계산으로 뚫으려고 했던 애들 중에서 못 푼 애들이 있었어. 뭔가 이상해요. 응? 이렇게 했더니 연속이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연속이 안 되나요? 계산을 해보면? 절대가 1보다 작죠. 절대가 x가 1보다 클 때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아요?
굿. 이게요. 여러분 얘가 구간이 하나가 아니에요. 얘 속이는 거야. 이게 구간이 두 개잖아. 큰일 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얘가 구간이 두 개잖아요.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갔다 있을 때 x가 1보다 커 갔다 있잖아. 구간이 두 개잖아. 이게 구간이 두 개예요. 구간이 하나가 아닌데 구간이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푼 거야. 틀렸지? 이렇게 푸면 안 돼. 구간이 두 개야. 그래서 다시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걸 다시 한번 쓴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구간이 총 3구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이제 이게 x제곱인 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로 나뉜다고 보셔야 돼요. 적분상수가 3개로 들어가요. 조심하자. 그래서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된다. 3개로 마이너스 x 더하기 c1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c2 마이너스 x 더하기 c3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문제가 안 생겨요. 아까 이제 수연이가 말한 것도 아마 이제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태로 막 숫자 넣고 대입을 해보면 C1, C2가 이게 충돌이 나요. 연속이 되게 만들잖아. 그럼 C2가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이대로 가면 연속이 안 되게 됩니다. C2의 문제가 생겨요. 이대로 풀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면 1에서 연속이 안 돼요. C2가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이렇게 푸시지 않으면 돼. 이렇게만 풀면 돼.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 거야? 이게 일단 얘네들이 연속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를 갖다가 넣어야 되죠. 지금 F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게 물론 이렇게 했지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그려서 풀 건데 일단 그 적분을 직접 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서 같아야 돼. 즉 일단 첫째 마이너스 1 넣어서 여기가 1 더하기 C1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C2랑 같다. 일단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같아야 돼요. 3분의 1 더하기 C2랑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3랑 같아야 돼. 이 조건이 우선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대략만 잡아볼게. 이제 C2가 얼마인지 사실 몰라서 그렇게 못 잡는데 여기 C2가 이쯤 치고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직선하고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왼쪽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그려지면서 챙겨집니다.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C2로 동일했다면 C2가 하나였다면 여기 상수가 C2였어. C2밖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요 오른쪽 부분도 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연속이 안 된다고. 수연이 말대로 얘가 요 아래로 내려와 버려. 이 두 개가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해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같은 직선이 아니고 얘가 두 개로 따로따로 움직인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 그러면서 연속이 되게 맞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런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쉬워요. 기억, 니은, 디귿은 쉽죠. 기억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같죠. 그래프상. 니은은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우함수냐고 한 거야? F는 뭐 우함수랑 전혀 상관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F0이 0이면
F0이 0이면이니까 이제 디귿번은 여기가 C2가 0인 거죠. 디귿번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F1이 양수냐고 한 건데 걔는 맞죠. 이해될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은. 자, 됐습니다. 이게 부정적분 이제 넘어가고 정적분 오늘 이제 갈게. 자, 지울게요. 문제들이 쉬워서 저것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적분상수 놓는 거 요것만 조금 주의하고 방금 했던 수특 1번 이거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워도 될까? 네. 정적분 자, 정적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의 윗끝 아래 끝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을 때는 그냥 그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얘가 갖는 그러니까 일단 얘 계산부터 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f의 미분이 스몰 f라는 전제하에서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부정적분 원시함수 이렇게 한번 적으시고 꺽쇠로 위아래 꺽쇠로 좌우로 닫은 다음에 A, B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이거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교과서에선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에요. 정적분의 정의라고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라고 해요. 정적분의 정의를 교과서에서 이제 좀 바꿨어. 바꾼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히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전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를 제대로 해줬거든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제 극한으로 정의가 돼요. 리미트 시그마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지금 현재 너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를 그냥 이걸로 삼아 버렸거든. 옳지 않다. 원래는 얘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야. 정확히 하면 정적분의 기본 정리 2예요. 2. 두 번째.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 1이 있고 그 1을 통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야. 원래는 증명이에요. 증명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계산. 원래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기본 정리 1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그걸 통해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 2를 증명을 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원래. 정의는 따로 있고.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나 봐. 왜냐면 수투라는 거 이제 입문자에 다 배워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과 애들은 그래도 하면은 또 잘해요. 문과 애들이 좀 힘들어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얘들아 그냥 이게 정의야 이렇게 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 이걸 계산해서 그럼 뭘 얻을 수 있게 되느냐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되느냐 계산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한데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 x축과 둘러싼 이 넓이가 구해집니다. 이 넓이가 얘가 바로 정적분하고 같다. 계산하면 이 넓이가 구해지더라. 왜 이 넓이가 왜 구해지는지는 정확히 미적분까지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적분을 부호가 있는 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교육과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흔히 이렇게 부른다고. 부호가 있는 넓이다. 왜 그러냐면 함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때는 자, 요 넓이를 내가 A라고 해볼게. 확통하면서 아마 언급한 적 있을 거야. 확통하면서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나와.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이 정적분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정의가 뭐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다 더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함수값들을 아래쪽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야.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넓이가 얘가 뭐 1이래. 요 넓이가 마이너스 1이래. 요 넓이가 넓이는 1이겠죠? 넓이가 여기도 넓이가 1이래. 넓이야? 넓이. 요 넓이는 이제 2래. 넓이가 2래. 이렇게. 여기가 뭐 1, 2, 3, 4라고 쳐. fx.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fx dx는 계산하면 이제 뭔가 나오겠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대문자 f의 3 빼기 대문자 f의 2. 대문자 f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결과물이 이게 나온다. 이게 저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결과물로 나온다. 그럴 거라.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fx를 정적분하라고 하면 그럼 그 답이 뭐가 나오는 합리적이겠어요. 1에서 4까지. 그럼 여기 윗부분은 플러스 1로 계산하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1로 계산하고 또 윗부분은 플러스 2로 계산해야 돼서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이가 돼. 넓이 관계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있겠지?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넓이가 궁금해 나는. 그럼 어떻게 한다?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얘를 정적분하시면 된다.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안 나와? 정적분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올 거야. 정적분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올 거야.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한다? 대문자 F는 부정적분이에요. 이거 부정적분 원시함수. 그지? 0, 2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계산. 2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면 돼. 여기다 2 집어넣을게 3분의 8. 2 집어넣으면 4지 빼기.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3분의 16 빼기 8인가 3분의 8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요 넓이는 얼마다? 3분의 8이다. 정적분 값은 얘고 이거 정적분하면 얘고 넓이는 3분의 8이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넓이를 그러면 요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요 넓이는 자, 실제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넓이가 궁금하다면 실제로 넓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절대값의 정적. 절대값 정적. 선생님 무슨 말이죠?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 넓이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넓이입니다. 넓이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넓이를 내가 B라고 해볼게요.
f라고 해볼게요. 여기 fx입니다. fx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어떻게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방금 얘기했지?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우리 해답에 집중하고 있나요? 결과 뭐가 나올까? 요거를 a에서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했대. 대문자 a, 대문자 b가 넓이야. 답이 뭐가 나와야 된다? 그치, 이게 나와야 돼. 굿. 아주 좋아. 집중 잘하고 있어. 이게 나와. 이게 정적분이야. 그죠?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을 음수로 답해줘야 돼. 아랫부분.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지?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적분, 얘는 마이너스를 붙인 걸 정적분하게 되는 거야, 이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b가 아니라 플러스 b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가 나올 거다. 다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까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얘는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얘는 이걸 계산을 내가 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 얘를 c라고 할게. 자, 중간에 c라는 곳이 있어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지만 a에서 c까지를 f 함수를 정적분을 하시고요. 왜? 얘는 x축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있지. 여기를 정적분할 때는 접어 올려서 적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답이 뭐가 나온다고 할까? 얘는 a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지? C에서 B까지 요거 네모 박스 친 부분만 봐주세요. 얘는 답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C에서 B까지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A, A가 C로 나온다. 괜찮아? 자, 그래서 절대값 정적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함수가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자, 절대값 함수 이거의 정적분. 자, 이거를 a에서 b까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조금 귀찮아. 어떻게 해줘야 되냐? x축 윗부분 아랫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x축 윗부분은 그냥 적분하시고 그냥 정적분을 하시고 x축 아랫부분은 지금처럼 마이너스를 달고 정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지금 보여줬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적분을 하기로 했다. 얘를 인테그럴 절대값 x세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은 좀 재미없잖아. 3x 자, 이런 함수를 3x도 별로인데 4x 이게 자, 이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얘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한대. 이렇게 dx. 자, 이런 걸 하고 싶어. 계산을. 그럼 이게 x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2인 것까지 이 함수와 이 함수, 요거 x제곱 빼기 4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절대값 정적분이니까. 이런 걸 적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를 일단 속에 있는 함수만 그래프를 우선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축 윗부분 아랫부분을 확인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x로 묶어내고 나면 이게 기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이고 2고 이렇게 되나요? fx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정적분 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달고 적분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한다 그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얘는 그냥 적분 계산 정적분 하면 돼. 계산 아까 배운 대로. 그 다음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한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얘 마이너스 그대로 얘 그대로 써줘. 요거 계산을 하시면 이게 답이 나와. 그럼 실제로 요거와 요거의 넓이 합이 나올 거야. 절대값 하면 정적. 되니까? 되니까? 자 다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다. 자 어떤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절대값 정적분한다. 그리고 절대값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윗부분 아랫부분을 나눠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곳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대략 그리고 아랫부분, 윗부분은 그냥 적분,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달고 적분해 줄래? 됐죠? 찍어두시고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못 따라오셨거나 잘 이해 못한 부분은 복귀하다 보면 또 정리가 되겠지, 그렇죠? 오늘 복귀하세요. 복귀. 오늘 뒤에 수업이 또 있구나. 자, 이러고 이제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의 성질보다는 몇 가지 더 있어서 부정적분보다는 조금 더 재밌어요, 정적분이. 그래서 약간 좀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릭들도 많아서 자, 일단 정적분의 성질 1번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 하고요. a에서 b까지 fy dy. 자, 이들은 같을까 다를까? 우선 지난 시간에 이거 있죠? 같아 달라. 얘네 다르다고 배웠어 우리. 그죠? 왜냐면 x, y는 서로 다른 변수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야. 저들은 같죠. 여기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인테그럴 x 제곱 dx 하고요. 인테그럴 y 제곱 dy는 이게 계산 결과가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3분의 1 y 세제곱 물론 적분상수 붙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1에서 2까지 적분한다고 쳐봐요. 같은 구간에 1에서 2까지. 정적분 계산 어떻게 된다고? 이거 부정적분을 하시고요. 그냥 꺽쇠를 쓰셔서 2 넣고 1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얘도 3분의 1 y 세제곱이고 2 넣고 1 넣어서 빼는 거잖아요. 그게 정적분의 정의라며. 그지? 맞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결과는 똑같게 나오죠. 어차피 넓이여서 그래. 같은 함수인데 같은 함수야.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y는 t제곱이라는 함수가 y는 z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x축이 누구냐만 달라지는 거지. 얘가 x냐 z냐 t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1에서 2까지 넓이니까 당연히 같죠. 오케이? 부정적분한 결과는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 어떤 y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적분한 결과는 값이 나옵니다. 실수, 값.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자, 당연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일단 같다.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뭐또 아주 쉬운 거부터 할까요? 얘는 뭐 그냥 뭐 부정적분에서 똑같이 했었잖아. 저희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쓸 수 있다, 그죠? 당연한 거야 이것도. 그냥 당연한 거.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다. 괄호는 좀 붙여주세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세 번째, 자 fx dx 하고요.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 얘들은 어떻게 될까 서로? 서로 어떻게 될까? 부호가 달라져요. 자, 왜 그럴까? 여기 내가 지웠는데 정적분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정적분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 이거 정적분 하면 얘 어떻게 됐어? 이거 써야 되나? fx 한 다음에 여기 a,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fx 한 다음에 같은 함수잖아 둘이. 얘는 b,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 넣은 거에서 맞죠? 맞죠? A 넣은 거에서 B 넣은 거 뺀 거고 얘는 B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뺀 거잖아. 둘이 부호가 당연히 다르겠지, 그죠? 당연히 다르잖아. 이거 저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적분 구간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fx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1에서 2래. 자 그럼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dx는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이 계산값이 양수다 음수다. 당연히 양수죠. 0보다 큰 곱을 적분했으니까 적분값이 양수일 거야. 반대로 2에서 1까지 fx dx를 거꾸로 구간을 뒤집었어. 위아 앞뒤로. 함수는 위에 있는데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수값이 나와. 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겠지? 적분 구간의 순서는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넘어갈게. 여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가 있고요. 인테그럴 b에서 c까지 fx dx가 있어요. 답은 a에서 c까지 fx dx랑 같다. 뭐 꼬꼬무라고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a에서 b까지 하나, b에서 c까지 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a에서 c까지 정적분으로 답이 나올 거다. 좀 이건 상식적이긴 하다, 그죠? 그지? 그러려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허접하지만 이런 문제도 간혹 나와 대신에 너무 허접한데 이런 문제 나와. 인테그랄 자 1에서 4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3에서 2까지 fy dy 다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또 z dz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4에서 3까지 fx dx 플러스 에서 1까지 F FT 이렇게 정답은 답이 나와요. 정답은 0. 왜 그러냐면 일단은 fx dx나 fy dy나 다 똑같은 거라고 취급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그냥 fxdx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fxdx로 바뀌면 돼.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돼,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바뀐다고? 얘는 인테그럴 3에서 4까지 fxdx로 이렇게 또 바뀔 거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 됐지? 바꾼 상태에서 한번 볼게. 꼭공모 할 거야, 꼭공모. 1에서 4까지. 꼭공모 1에서 4까지 4에서 잠깐만. 나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거 잘못했다. 아니야 얘들아, 이거 틀렸어. 뭐 심하게 잘못했는데? 이거 완전 잘못했네. 방금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겠다. 더하기. 사기치고 있어. 진짜. 문제를 바꿔야겠다. 문제. 뭐야? 이거는 2, 3, 4. 문제를 잘못했어요. 더하기 2의 인테그럴 4의 1까지. 이제 말했어. 문제를 바꿔서. 자, 그래서 1에서 4. 1에서 4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에서 2죠. 여기 1을 꼭꼭 해야겠다.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다시 얘가 또 3에서 4까지.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다 합치면 얘네 세 개 이렇게를 합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fxdx가 됩니다. 뭐 이해될까? 꼬리를 물어서. 그러니까 얘가 1에서 4까지 fxdx 쓰고 여기도 1에서 4까지 fxdx니까 요거 4에서 1까지 fxdx랑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부호가 서로 다를 겁니다. 허접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끔 그냥 앞부분에 적분 앞부분에다 내기도 해. 괜찮을까? 적분 성질. 5번째. 정적분에서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자, 인테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얘를 x로 미분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얘를 x로 미분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답이 뭘지 한번 생각해봐. 뭘까요? 수연이? 말해봐. 틀려도 돼. fx 빼기 fa. 아깝다. 너무 아깝다. 비슷한데 틀렸어. 잘했는데 되게 어이없는 짓을 한 거야. 자, 이게 답은요 스몰 fx예요. 답은 스몰 fx입니다. 자, 근데 수연이가 생각은 잘했어. 수연이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선생님 얘가요 우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이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얘를 x로 미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분했으니까 얘도 스몰 fx가 되고 스몰 fa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거 같아, 그치? 얘는 근데 상수죠? 얘는 상수잖아요. 상수는 미분하면 0 되잖아. 그걸 놓친 거야. 상수는 미분하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건 맞는데 얘를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fx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 되는 거 있었지? 여기서 정적분에서는 얘를 미분했을 때 fx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요 정적분을 미분하면 fx 되나요? 절대 아니야. 얘는 적분값이 실수로 나온다고. 값이 실수, 상수에 계산하면 상수 나와요. 여기 계산하면 상수 나온다고.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이거를 부정적분 해주면 얘가 나오는데 적분하면 얘가 이게 나온다고. 정적분을 해주면 함수가 나와. 얘가 함수. 얘는 함수야. 함수. 얘는 함수고 쟤는 상수라고. 저 정적분은 상수고 이거는 적분이 함수야. 함수.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이번에는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조심할 게 여러분 여기가 ft이기 때문에 여기 dt가 오는 거예요. t가 나는 함수기 때문에 dt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 아무렇게나 fx 막 쓰면 안 돼요. 여기 얘는 t에 관한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얘를 미분하면 f't야. f't를 적분하면 ft가 되겠죠. 그러니까 ft가 되고 얘를 a에서 x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f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이 나오죠. 이쪽 파트가 나와요 얘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더 해볼까? 자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의 x 빼기 c dx 평행 이동. 얘를 평행 이동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평행 이동. 이게 어떤 거냐면 얘를 이제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fx dx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죠. x축 여기서 이리 갔다라는 건 x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킨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된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적분 구간도 같이 이동해 주면 돼요. 적분 구간도. 적분 구간도 같이 이동해 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정적분 성질은 된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따가 저녁 때 오실 때 그 뭐 과제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지금 정적분에 보면 보기가 많이 있거든요. 보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많이 보기 문제들을 조금 풀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대략 한 353초까지 353초 그 정도까지만 좀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353초까지만 보기 쭉 푸시고 정적분 보기 쭉 풀고 353초까지만 좀 풀어오자. 그래서 약간 감만 잡고 와. 오늘 배운 거 복기하고 감만 잡고 오세요. 좀 이따 보자.